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특히나 정부의 향방이 상당히 규제 쪽으로 또 더 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인생은 길고 준비해야 될 것 많은데 과연 인생을 준비하듯이 부동산도 준비하고 계신지.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간에 부동산에 대한 실전, 투자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포트폴리오라든가 일생 전반에 걸쳐서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혹시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본인이 또 투자한 이런 매물에 대한 컨셉으로 질문이 또 있으신 분들은 하시라도 전화를 좀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상담을 좀 해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면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자, 부동산 실제 투자를 통해서 과연 부동산 일생을 보통 사시면서 준비하는 인생 계획이 있듯이, 자, 부동산도요, 준비하는 일생의 플랜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신 케이스, 이 부산에 거주하시는 45세 자영업 하시는 분 같은데, 자, 이분이 실제 자산 축적과 노후 대비의 자산 관리 컨셉으로 이 투자 방향을 좀 잡으신 분인데, 자, 보유 자산 지금 현재 8억 원인데 아파트, 자, 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에 오피스텔 두 채로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 집 마련에 부동산 상당히 그래도 성공하신 케이스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 필요한 게 과연 주택 쪽 컨셉 그리고 상업용 쪽 토지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소 좀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고요.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제 이분 아직은 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거주와 임대를 통해서 월 400 정도의 임대 수익을 통하면서 시세 차익을 좀 보는 컨셉인데, 자, 우리가 부동산 자산을 좀 한번 따져 보니까 이 통계치로 보니까 좀 연령층이 좀 낮으신 분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좀 주택 쪽으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편향을 좀 보여드리고요. 고연령층, 좀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상업용 쪽 부동산으로 해서 아무래도 노후 대비 임대 수익 쪽으로 많이 편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통계치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반증을 하는데, 자, 실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거는 연세가 있을 때, 특히나 근로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충분히 경제 활동에 막힘없이 그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부분을 좀 현금, 특히나 경제성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보통 이 또 해당되는 거 통계치로 보니까요, 실제 자산이 그냥 근로소득으로 매달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 대비 실제 시드머니라 그래서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이라든가 기본적인 이 저축소득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보통 한 60세가 넘어가시면 이 해당되는 자산을 상당히 좀 키워놓고 가시는 컨셉인데, 자, 노후 쪽으로 놓고 보면 실제 노후 쪽의 생활비, 특히나 현금 흐름이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자, 아직까지는 부동산 쪽에서 자산 축적이 가장 많은데, 실제 지금 이 예적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적금이 하나 들어서 자녀분들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실제 현금 흐름 쪽으로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추이가 부동산과 특히 금융 쪽에 이 주식이라든가 현물 투자 쪽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연령층들이 이 속도가 점점 더 가파르게 바뀌고 있다는 게 현실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부분이, 자, 요즘은 영끌이라 그래서 젊은 분들 내 집 마련 목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자산을 노후까지 대비했을 때 자산을 얼만큼 키울 거냐라는 이 준비성으로 놓고 볼 때에는 지금 연령층이 젊은 분들이 부동산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가산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령층,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특히 현재로서는 자산 금액이 크신 분들은,
자, 주택 쪽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감지하셔야 되고요. 자, 아직까지도 정부 규제 정책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택에 대한 규제, 이거는 뭐 내년 3월 달이 또 대선, 대통령 선거입니다만 내년이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 정책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각, 매도보다는 앞으로도 더 투자라든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더 높다라는 인식이 이게 여론조사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전망 가뜩이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자, 부동산 경기 아직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과연 우리가 노후에 준비해야 되는 자산 비중 중에서 자, 과연 부동산을 이러한 규제라든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을 놓고 내려놓아야 될까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굳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과연 인생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부동산에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 특히 투자의 방향을 잡을 건지에 대한 조금 팁을 드린다 그러면 자, 지금 아직 저연령층, 아직 연령층이 좀 낮으신 분들은 자, 주택은 당연합니다만 이거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마음으로 급하실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공급에 대한 측면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앞으로 4년에서 5년 뒤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주택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실거주에 대한 컨셉의 이 마인드만 가지고는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비중을 볼 때는 한 45%는 주택 비중에 우선하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결국은 노후 대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임대 수익 쪽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한 4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은요. 실제 이 해당되는 이 세 가지 상품의 이 포트폴리오를 해드리는 이 얘기는 이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바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분산을 해야지만이 이 세테크라고 하는 부분의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토지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에서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개발 수익 쪽 컨셉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과연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컨셉에서는 안정된 투자긴 한데 자, 과연 우리가 그러면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채를 보유하기보다는 유망지역 세금 절세 포함해서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기 순환율이라 그래서 5년을 보고 갈 건지 10년을 보고 갈 건지에 대한 바로 이런 회전율을 보시기 때문에 자, 연령대별로 투자에 대한 컨셉 다양하게 좀 구성을 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요즘은 세금에 대한 검토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자, 요런 내용으로 조금 미리 중장기적인 인생 플랜, 특히 부동산 투자 플랜을 좀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주 이제 금요일 바로 이 부자들이 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 바로 이 세미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직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미만밖에는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이 전화로 예약을 좀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점 좀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뭐 가능하시면 자리가 뭐 저희가 한 뭐 10인 이상만 좀 풀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여유 있게 좀 할 수 있는데 자, 5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점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자, 좋은 내용의 세미나 내용 공부하시면서 투자의 방향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집중하고 좀 추천드리는 바로 이 매물,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근생, 바로 이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 위치가 현재 신안산선 매화역. 자, 근데 이게 지금 개통이 된 건 아니고요. 2024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역세권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자, 이게 해당되는 매물이 상가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대지가 384제곱미터. 자, 이 정도면 옛날 평형대로 보면 한 110평대 정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있는 토지의 연면적, 이 3층 건물이다 보니까 연면적 647제곱미터, 좀 규모가 있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근생 건물이고요. 자, 시세가 14억 5천만 원에 15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실제 뭐 보증금이라든가 대출을 좀 이용하신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실투자금 8억 후반대에서 9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물에 대한 포인트 첫 번째가 바로 입지성인데, 자, 구도심권 생활 인프라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진 데가 아니라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면 이런 상권들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항아리 상권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상권의 임대 수익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이 포인트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상권만 만들어지면 과연 임대 수익이만 좋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신규 지하철 바로 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바로 인접해서 매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적이라든가 상권 형성에서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정적인 바로 매력 포인트라는 점 두 번째로 강조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뭐 아파트를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상가를 매수하시거나 토지를 매수하시는 건 바로 이 목적이 필요한데, 자, 이 부분 바로 시세 차익 그러면서도 임대 수익, 이 두 가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바로 이 환금성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이 해당 매물 자체 한번 위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가 바로 광명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광명역 주변으로 보면요, 일단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자, 이 지구는 신도시급들의 바로 이 대도시가 들어오는데 바로 여기가 지금 구도심권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 안에 있는 매물이 아니고 왜 사이에 있는 거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일단 이 해당 구도심 자체가 저평가대가 있고요. 그리고 저개발이 되어 있는데, 자, 이유는 우리가 항상 투자의 원칙은 이미 고평가 고개발된 데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저평가 저개발된 데로 들어가야지 시세 차익이라든가 가격에 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주변 자체를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라든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다 분기점이라든가 나들목을 통해서 교통이 워낙 아주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안산선이 매화역이 바로 이 해당 구도심권으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자, 조만간 2024년이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구도심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인구가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실제 여기가 중심 주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 대략 이러한 학군들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인구가 집중되는 부분으로 유리하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통이 들어오면서 용도 상향에 따른 지가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 자체가 상권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세 차익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임대 상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수익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있는 입지라는 점을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여기 개발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도 이제 신안산선이 2024년이 개통이 되는데 바로 여기가 매화역 예정되어 있는 곳이 하나가 있고요. 바로 이 동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월곶 판교선 2025년도 개통인데 여기도 매화역.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이 매화동이라는 곳에 더블 역세권이 들어온다라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요. 자, 좀 전에 제가 매화동 주변, 여기가 지금 매화동 구도심권인데 주변 자체에 이렇게 산업단지 약 12만 평, 그리고 산단 주거단지에서 약 15만 평, 그리고 이미 구도심권에 8만 4천 평이 또 재개발, 그래서
저개발돼 있고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점점 미래의 고평가, 고개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바뀌기 전 단계에 들어오시는 컨셉을 좀 바라보시라는 얘기로 강조드리겠고요. 자, 바로 인접해서 광명역이 있는데 바로 이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라는 것이 자, 서울권에는 이러한 산업단지 위주로 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 쪽이라든가 광명 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규모 테크노밸리라든가 또 산업단지들이 육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가 바로 이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의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가치가 더 늘어나는 입지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물 시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4억 5천에 15억인데 자, 이게 뭐 옛날 평형대 110평대에서 3층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는 게 보증금 7,500에 월 420만 원 정도인데 자, 이 부분은요. 뭐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실제 이제 코로나 여파가 다 지나고 나면 월 한 580만 원대까지는 가능한 매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착한 임대인 그래서 임대가도 좀 내려준 컨셉이라 지금은 420만 원대고요. 자, 대출 물론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대출 적용돼 있는 게 한 5억 정도가 되니까 실제 자금 8억 7,500만 원에서 9억 2,5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리고 집중해야 될 바로 이 매물, 바로 용산입니다. 청파동 1.5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위치 4호선과 1호선 바로 이 W역세권입니다. 자, 1.5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1.5룸이기 때문에 전용 21.59제곱미터인데 자, 시세가 3억 1,700에 3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전세가 좀 들어가 있는 케이스나 월세에 대출을 끼는 경우에도 자, 실투자금 1억 한 1천만 원대에서 1억 2천만 원대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좀 이 투자 포인트 현재 이 대학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구 집중과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라는 점. 두 번째, 자, 용산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은 아닙니다. 용산역 주변만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청파동이 저개발과 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바로 이 재개발 수혜지로 부각되고 있는 입지라는 점. 거기에 용산하면 다양한 개발 호재, 아마 서울권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가장 큰 개발 호재, 바로 이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역 개발 같은,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위치 한번 놓고 보면 바로 여기가 용산역이고 여 위에가 청파동, 그리고 여기가 서울역입니다. 바로 옆에 용산 민족공원을 끼고 있다 보니까 실제 민족공원에 바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청파동이고 자, 이미 여기에 이제 숙명여대 바로 이 대학권 생활권 특히 상권이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대비 오히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자, 실제 여기가 강남이거든요. 자, 강남, 서울역의 도심, 영등포, 여의도 자, 바로 이 3대 도심의 트라이앵글에 딱 중간에 껴있는 것이 용산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요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컨셉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만큼 더 부각될 수 있는 서울권 기준으로 특히나 앞에는 한강이요 뒤에는 남산이기 때문에 바로 배산임수에 대한 이 풍수지리 쪽으로만큼 이 용산만큼 따라갈 때는 더 없는데 자, 여기에 지금도 개발 호재들이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의 변화 1순위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곳인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용산역 쪽 앞으로 해서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이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가파르게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요 총 16개에 대한 개발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자, 과연 용산역 개발이 끝나고 나면 서울역 한강대로를 따라서 용산역 쪽으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청파동만 얘기를 드리면 자, 청파 1구역이 자, 2005년에 지역 지정을 통해서 이미 진행을 했었다가 중간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1구역이 금년 7월 달, 8월 달에 벌써 이제 조합 설립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1구역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재개발권, 입주권 못 받습니다. 대부분 여기는 청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청파동 안에서도 다음 1구역 다음으로 넘어가는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도 좀 반증할 수 있고요. 자, 청파동, 후암동, 원효로 자, 이쪽 용산 안에서도 어느 쪽이 시기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더 앞서갈 거냐라는 측면. 아직 후암동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청파동은 이미 1구역이 지금 들어갔고 원효로도 일부지만 이 효창공원 쪽이라든가 이 역 쪽으로 해서 일부 한 두세 군데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 결론적으로 이 한강대로를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도 지금 GTX B 노선 용산역에 들어오죠. 신분당선 2027에서 2029년까지. 그래서 용산역 자체에 그만큼 개발 호재, 미래 가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반증하는 것이 강남하고 용산의 가격 상승률을 놓고 보면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인데 용산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의 가격 상승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시세 얘기 드리면 자, 1.5룸 다세대 주택인데 3억 초반에서 자, 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만 원에서 한 2억 정도 되니까 실제 1억 1천만 원대에서 1억 2천만 원대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데 혹시라도 전세 말고 그래도 재개발되기 전까지 월세를 좀 생각하신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월세가 약 한 80, 90만 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출을 좀 끼신다 그러면 1억 4천에서 1억 한 4,500만 원대까지 투자가 가능한 바로 이러한 매물인데 자, 우리가 용산하면 과연 지금 투자해서 지금 수익을 번다? 아닙니다. 최소 중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바라보시고 용산에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만 상황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입지면서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하는데 자, 바로 이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현장 가서 답사하시면서 바로 고르실 게 아니라 최소한도 이러한 전략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선별을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이 좀 더 투자에 대한 슬기로운 투자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으니까 자, 여기 반드시 전화를 좀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5인 미만밖에는 예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선순위로 조금 인원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 감안하셔서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에 실제 투자를 하신 분이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라든가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노후까지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뭐 중요한 부분이 과연 상업용이 낫느냐, 주택이 낫느냐, 토지가 낫느냐. 자, 어떤 게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항상 시간대별로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경제 흐름도 뭐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고 그래서 오르막과 내리막 사이를 잘 이 순응하시면서 가는 바로 이 시장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시려 그러면 과연 하루 가지고 공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또 이러한 시간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공부도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할 테니까 오늘 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